안녕하세요. 최서구 기술사입니다. 어저께 발표가 났었죠. 우리 한번 끝까지 나아가 봅시다. 일단 오늘부터 정보 보안부터 할 건데, 정보 보안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 가용성 등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가 있을 때 침입 못하게 하는 것을 정보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에 3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밀성은 포인트가 인가예요. 인가 접근. 무결성은 고의적인 비인가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유 갱신이라고요. 갱신에 의해서 보호대한 원칙을 무결성이고, 가용성은 인간인 사용자가 꼭 접근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표현 시점에. 그래서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든 원칙이고, 이 원칙에서 다른 것도 다 파생되어 나가거든요. 일단 해킹 공격 단계에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해킹에 대해서는 다 정의를 아시죠? 근데 해킹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공격 절차. 근데 이 해킹에 대한 공격 절차가 있어요. 왜 나왔냐 하면, 뒤에 보시면 사회공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공학적 접근 방법이 이 포인트부터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단계부터 나가서 하는 것이 이 해킹 공격 단계가 있고,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에서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개념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여기 특징은 자동화, 에이전트, 분산화, 은닉성 읽으시면 되고, 공격 단계에서 풋프린팅, 말씀드렸죠. 그 스캐닝은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트 스캔이나 그런 걸 다 얘기해주고, 밑에 건 다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의 어세스, 에벌레이션, 프리벌, 권한 획득, 어택, 크리데이팅, 백도어 설치, 다 이런 건 다 일반적으로 다 아시니까 그럼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공학적 접근 방법 중에서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학적 접근 방법은 이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가 있어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진 인간적인 사용자 있는데, 해커나 악성 사용자가 이 사람한테 친밀도를 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행위를 사회공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 상호작용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침입하는 수단이라고. 그래서 공격 절차는 정보 수집, 그래서 관계 형성,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공격 실행. 그래서 이 인간 기반 공격 기법하고 이 컴퓨터 기반 공격 기법하고 얘기했는데, 이건 간단히 얘기해서 각각 풀어보면, 권력, 동정심 호소, 가장적인 인간관계 이용하기, 이런 게 있어요. 휴지 뒤지기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100% 방어는 불가능해요. 완전 사기와 똑같잖아요. 사기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방어하는 전략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이건 피싱하고 뒤에 나오면 파밍이 있어요. 이거 사회공학적 방법 중에서 일단 피싱은 아까 스미싱 같은 거 있잖아요. 스미싱은 SMS 메시지 던져갖고 그걸 통해서 정부 애플리케이션 설치해서 공격을 캐는 행위인데, 이게 사회공학적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피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파밍은 이건 좀 다른 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뒤에가 다시 한번 볼게요. 파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유기 있죠. 공유기가 요즘은 DNS 기능도 같이 하잖아요. 공유기에 단 어플리케이션이나 해커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놔요. 그래서 그러면 외부 주소에 대해서 네이버나 그 주소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가짜 사이트로 나오게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캐낼 수 있죠. 이것이 파밍이에요. 그걸 넘어가시고 지금 도스가 잠깐 나왔거든요. 도스하고 디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도스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 하나의 공격 기법을 사용해요. 근데 디도스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공격 기법을 사용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건 취약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좀 많지만 이건 취약점 플러스 PPS 공격이 뒤에 나오거든요. PPS 공격을 통해서 패킷 퍼 세크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요즘에 따라서는 도스하고 디도스의 차이점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도스 이거 뒤에 나오는 공격 기법은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디도스에서 넘어가시면 이 디도스의 개념 다 아시잖아요. 분산 서비스 공격이하고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공격이하고 거부 공격. 근데 이게 주 구성은 디도스는 웬만하면 에이전트가 들어가요. 에이전트 기억해요. 이 좀비 PC가 다 에이전트거든요. 에이전트 통해서 공격하는데 보시면 공격자, 해커, 마스터, 에이전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전트가 얻는 공격 기법도 있어요. 이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격 유형 이거 디도스는 다 아신 거니까 우리 기술사들은 이 공격 유형을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플러딩 공격과 커넥션 기반 공격과 어플리케이션 공격 기법을 3개를 나눠서 플러딩은 이거 넘친다고 했죠. 하나의 패킷을 대형으로 공격하는 것이 플러딩 공격. 이건 커넥션은 취약점이죠. 취약점.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HTTP 서버에다가 각각의 패킷을 1바이트씩 계속 쌓아갖고 부하 발생시키는 공격이 있거든요. 이것을 슬로우 어택 DOS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 있고 어플리케이션 공격은 그냥 이것도 취약점인데 FTP 통해 이거 그쪽 보안 쪽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것도 들어가겠네요. DR도스도. 그래서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격 기술에는 PPS 증가가 있죠. PPS는 패킷 퍼 세크 1초당 보내는 패킷을 증가시켜서 공격하는 공격. 부하 증가 공격이거든요. 부하 증가. 그래서 싱크 플러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에 나온 또 하네. 여기에서 3핸드 세이킹이라고 있잖아. 3핸드 세이킹. 그림 잘못 그렸네 제가. 3핸드 세이킹 하고 이스태블리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 3핸드 싱크 샌드 싱크 리시브 이스태블리시 나오잖아요. 이거 샌드까지 리시브 받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계속 부하가 되는 공격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자원이 증가하죠. 자원 증가하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가 셧다운되고 TCP 커넥션 이것도 그냥 싱크 플로딩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넘어갈게요. 웹 서비스 지연 이거 get을 많이 늘리는 거 있죠. 그리고 CC 어택 캐시 서버 뭐 있고 아까 말씀드린 TCP 싱크 플러딩 공격은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격자 연결 요청을 통해서 싱크 샌드를 보내요. 그 싱크 리시브가 이게 지금 발신을 씌워 보냈잖아요. 이거 그러면 싱크 리시버 이쪽 가요. 그 응답이 오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내가 해커요. 해커가 계속 이렇게 연결 요청을 계속하면 여기선 자원이 계속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뻗겠죠. 그것이 공격 기법이에요. 그리고 스머프 DOS 공격은 ICMP 즉 핑 공격을 사용해서 이거 똑같은 방식을 보내는데
ICMP에도 에코 리플레이 갖고 응답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응답을 다른 데 보내갖고 이것의 공격을 부활시키는 공격이거든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업 PPS, 웹 서비스, 뭐 트래픽 대응 방안을 공격을 할 수 있고, PPS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IDS, IPS를 통해서 공격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 이게 뒤에 나오는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이게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은 공격 IP 차단이나 거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외부 인터넷망 있죠. 인터넷망 있고, 그 다음에 DMZ 구간이 있죠. DMZ 구간 있고, 여기에서 뭐 IDS, IPS가 있고, 그다음에 방어벽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서버존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와 이게 여기가 여기 사이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자를 차단하거나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 오브 패스하고 인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아웃 오브 패스는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날려있죠. 패킷을 통과시키는데 수동 작업을 해요. 이거 언젠가 수동 작업을 통해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껴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자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 오브 패스는 이 패킷이 넘어오고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상이 발생되면 관리자가 이 패킷을 분석해 갖고 차단을 시켜요. 그럼 라우터 정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인라인 방식은 일정한 규칙 같은 룰 같은 게 있어요. 룰 같은 거 갖고 있었고, 이 룰이 있으면 맞으면 뭐 네거티브도 있고 포지티브도 있겠죠. 룰에 따라서 통과시킬 건지 자동시킬 건지 하는 것이 인라인 방식이에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아웃라인과 인라인 방식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다 읽어보세요. 그냥 간단히 보시면 관리자 직접 개입, 자가 학습을 통해서 오탐, 시간이 소요됨 아시죠? 그러면 공격 차단 기법 뭐 그런 거 다 있고, DR도스에서는 이 공격자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DDoS 공격은 에이전트가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에이전트 PC를 통해서 좀비 PC를 통해서 공격자의 공격 서버를 공격 대상 피해 대상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 서버 4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유형이고, 공격자가 여기는 피해 서버예요. 피해 서버에 대해서 특정한 패킷을 날려요. 똑같이 아까 싱크 플루딩 같이 1번 송신자 피해 서버를 보내고, 수신 여기 대상 서버 중폭 서버 볼게요. 이건 중폭 서버 보내면 이 중폭 서버가 이 중폭 서버 이쪽으로 다 응답이 와요. 근데 기법이 에이전트와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에이전트가 이것이 이 서버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공격이 가해지는 특징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DR도스예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 유형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TCP 취약성이나 BGP는 라우터와 외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고, 리플렉싱 서버 이거 반사 서버. 그리고 저기 타인 서버 같은 거 있잖아요. NPS, NTP 서버. 그것도 취약점을 쓰는데 NTP와 TCP하고 그 몇 가지 사용해서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DR도스이고, DR도스의 제일 문제점이 대응이 안 돼요. 보통 일반적인 패킷과 정상적인 패킷과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해결책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서버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있는 걸 패치해야 돼요. 그러면 대응 방법이 뭐가 될까요? 이 접근되는 IP가 특정된 IP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이게 리플렉스 서버, 이거 리플렉스고요. 반사 서버 취약점 패치. 두 번째, 이 패킷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건 요청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리플렉션 서버에 동의한 요청이 좀 엇갈리게 반대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막아보는 거예요. 이거 통신자가 피해서 보는 거 이걸 통해서 막아보면 좀 가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피도스는 저기 우리 결제할 때 쓰는 거 바코드 같은 거 쓰는 결제 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기기 좀 작은 기기에 대해서 악성 코드 심어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좀 말이 되나 모르겠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에다 갖고 심어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디도스가 아니고 파괴한 거니까 서비스 거부 공격이니까 이게 도스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도스는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비용을 너무 부담시켰고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로우 리드 DOS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웹 서버 있어요? 웹 서버에 패킷을 1바트씩 계속 보내고요. 그럼 부하 걸리겠죠? 되게 하나요? 그리고 슬로우 리드 DOS는 패킷과 공격자와 서버 사이, 웹 서버예요. 웹 서버 사이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헤더하고 바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에 그렇게 나가요. 근데 헤더와 바디 사이에 그 개행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분간 문자. 근데 이 공격자가 헤더를 잔뜩 집어넣고 이걸 빼먹은다면 계속 대기 타야 되겠죠, 서버는. 그것 때문에 부하 발생하는 게 슬로우 HD 헤더 DOS예요. 랜섬웨어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설명 안 들었군요. 랜섬웨어는 다 아시죠? 요즘 다 아는 개념이니까. 랜섬웨어는 다 아니까 저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린 공격 프로세스하고 대응 절차 그런 것이 더 중요해요. 랜섬웨어 나오기 전에 그에 대한 이런 거 다 옛날 거예요. 이거 보안 뉴스 한번 살펴보세요. 랜섬웨어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랜섬웨어 웹이란 것은 지금 호스팅 업체 데이터베이스가 백업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호스팅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웹을 운영하는 모든 회사에 그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해커가 침입해갖고 뭐 APT 공격을 통해서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버가 일정 간격에 계속 백업을 하잖아요. 백업을 할 때 여기도
쓰레기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쓰레기 데이터. 백업 서버에도. 그러면 먼저 1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변조해버리면 대응 절차가 없죠. 대응이 못하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랜섬웨어는 백업을 하면 복원이 가능했어요. 백업을. 근데 백업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대한 대응 절차가 이게 서버하고 이렇게 백업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서버 백업 서버가 이렇게 가는 게 주체가 돼서 백업 서버 주체가 돼서 하는 게 대응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1번과 2번은 1번을 as is 방식으로 하고 이게 침투된 방식이에요. 이거 2번을 to be 방식으로 할게요. 근데 as is 방식은 문제점이 발생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to be 방식은 이것의 망 분리나 그런 걸 차단시켜 버리면 해커가 여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백업이 되는 것이 대응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APT 공격을 아파에 말씀드린 APT 공격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APT 공격은 서버 있잖아요. 서버에 취약점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격자가 단시간 내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 분석하고 정보를 빼내갖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APT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 나오는 퍼시스턴스 지속적으로 위협한다고. 정의를 읽어볼게요. 표적을 삼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공격이라고. 그래서 APT 공격의 시나리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침투하고 아마 여기서 하는 스캐닝 같은 거 침투를 하겠죠. 스캐닝 같고. 그래서 그 탐색에서 보안 취약점이나 그런 걸 하고 이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 알고 있어요. 6개월 이상. 이것 때문에 ESM이하고 보안 관리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SAEM이하고 더 개선된 체계가 나오거든요. 이거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격 스피어 피싱 특정 사용자를 대상하는 공격이에요. 그리고 익스플로이트 취약점 공격 기법, 내부자 위협, USB, APT 라이프 사이클, 사회공학적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침투, 탐색, 수집, 제어. 이거 나중에 한번 살짝 읽어봐요. 그래서 APT 공격이 왜 위협적인가 하면 장시간 내에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킬체인은 이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에 대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에 대한 하는 것이 사이버 킬체인이거든요. 체인 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가고 세션 하이제킹은 그냥 우리 HTTP나 그 웹서버의 세션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션을 가로채갖고 자기 다른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처럼 하는 것이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자, 파밍 잠깐 DNS를 나가야 되는데 DNS가 IP 서버를 호스트 변경하거나 거꾸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DNS가. 네? 그러면 이게 파밍의 문제는 해커가 DNS를 해킹해서 가짜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로 하면 돼요. 즉 공유기내 DNS를 해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피해자는 1번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죠. 해커는. 그래서 해커가 공유기 DNS를 변조해요. 그래서 3번 피해자는 구글 접속하려고요. 구글 접속하려고 하는데 IP가 변경하고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짜 사이트에서 쪽으로. 그러면 가짜 사이트로 접속해갖고 가짜 사이트는 뭐 변조되었다고 그러면서 뭐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탈취되는 것이 파밍 공격 기법이에요. 그래서 단계를 살펴보실까요? 위조 사이트 설치, DNS 테이블 변경, DNS 조회 사용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위조 사이트 접근 플러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가는 게 파밍의 단계거든요. 넘어가시고 피싱과 파밍. 피싱은 사용자를 속이는 행위고 파밍도 사용자를 DNS 속이는 행위예요. 그에 대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파밍은 사기 사이트, 이것은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하는 법이하고 여기 SMS 들어있죠. 스미싱은 피싱은 사기 행위하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SMS 스미싱, SMS 통해서 정보 달라고 URL 입력해갖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캐는 스미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래시 이메일로 가장, SMS로 가장 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그 페이지를 네이버나 가짜 페이지로 유통해서 살짝만 바꾸는 거.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정보를 요구하죠.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깔라고 시키고 이렇게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해커가 사용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를 보내요. 그러면 사용자가 위장 사이트 들어가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개인정보가 OTP 카드나 보안 카드도 있겠죠. 그걸 다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다 캐내는 게 파밍 사이트의 파밍이 아니라 피싱의 개념이에요. HTTP 피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워터링 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터링 홀은 스피어 피싱은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창을 꽂듯이 공격하는 것을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해커가 특정한 몇 사이트에 감염시키거나 만들었고 툴을 숨겨 놓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용하고 두 가지 있어요. 피해 대상. 이 사람 갔을 때는 취약점이 인해서 제로데이 어택 취약점이 인해서 동작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게 워터링 홀이어고 워터링 홀이라는 게 호수 같은데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갖고 이 가젤이나 그런 것을 낳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한정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어 피싱과 워터링 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훔치거나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피싱 공격. 그래서 워터링 홀은 방문 대상이 방문을 갈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공격이고 나머지 공격은 다 외워보시고. 그리고 SPF가 잠깐 나왔었는데 SPF는 네이버 한번 가끔가다 이거 보시죠. SPF 보면 이건 네이버가 보낸 메일이 아닙니다. 메일이 아닙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 도메인 사기꾼이 해커가 보낸 메일이 그 도메인 건중일에서 이것이 누구한테 보낸 메일이냐 아닌 메일이냐 확인한 것을 스팸 성신대가 보낸 메일 프레임워크하고요. SPF하고 스미싱 넘어갈게요. 큐싱 넘어갈게요. 큐싱은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에 쓰는 거예요. HTTP 연결되게. 비싱 넘어갈게요. 워터링 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합법적 웹사이트 감염시킨 다음에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공격. 일반 방문자에는 필요 없는데 해커에는 표적이 된 방문자에는 악성 코드가 깔린다고. 넘어갈게요. 이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EXE 다운받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PDF나 HWP 또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액션 스크립트 나온 게 뭐죠? 그게 플래시 있잖아. 플래시에 대해서 둘 다 공식 중에 뭐죠? 스크립트가 들려. 스크립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정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몰라요. 다운받는 거. 문서에 순간적으로 악성 코드 반응시키는 공격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예요. 그래서 AP 오류 활용한다고. 이거 세 가지. 그리고 브라우저 취약점 공격. 이거 플래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일반적으로 로컬 영역까지 침해를 못하니까 아마 플래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를 보시면 해커가 웹사이트에 만들고 이것을 XSS 방법을 사용해갖고 이게 넘기기도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다 접속을 해갖고 정보를 캐내는 행위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야. 약간 좀 다르게 가 있네요. 좀 익스플로이션 취약점 공격. 제로데이 어택 공격의 도구예요. 제로데이 어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계속 윈도우 있잖아요. 윈도우에 취약점이 발견하고 패치를 하잖아요. 응? 그걸 제로데이라고요. 라고 한번 칭해보죠. 근데 해커가 이 대상으로 이게 급하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패치된 시스템하고 패치 안 된 시스템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패치 안 된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제로데이 어택이에요. 메가무트도 이거 큰 거 그냥 이거 포인트예요. 이거 대응. 그리고 오토런 필요 없어요. 오토런 인비가 없고 USB에 꽂는 건데. 리버스 텔넷은 지금 해커가 이거 침입할 때 이렇게는 안 되잖아. 23번으로. 이거 근데 반대로 NC 같은 거 툴을 어떻게 하고 내부 감염시켰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이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것을 리버스 텔넷이라고 하거든요. 딱 이거 스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돼서